코로나가 힘들었던 이유는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위기가 시작된 지점이 뭐 외환위기 때는 뭐 은행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개인에게 온 순차적인 거였다 그러면요. 우리 집 대문에 이제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식당에서는 만날 수도 없었고 마트에서는 장사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실물 경제 위기가 왔던 것 같아요. 코로나가 이제 지나가죠, 이제. 위드 코로나에서 지금 11월 달부터 이제 어느 정도 풀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상적으로 회복을 할까? 일상으로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배운 교훈이 있을 거예요, 교훈. 90년대에 뭐, 제레미 레프킨이 쓴 노동의 종말이라든지, 뭐, 최근에 작년도 나왔던 노동의 시대는 끝났다. 뉴노멀의 급발진, 즉 뭐냐 그러면 자동화가 빨리 올 것 같아요. 단축시켜준 거죠, 코로나가, 그죠? 삼성에서 코로나 환자가 생산 라인에서 터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 수도 돼버린 거죠. 적게는 수백억에서 많게는 한 수천억 정도 손실을 봤습니다. 과연 이재용 회장이 그런 사태를,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할까요? 예. 이 책에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자동화로 대체되는 일자리 구간에서 보니까 로우 레벨, 하이 레벨, 뭐 미들 레벨로 나눠지는데요. IoT라든지 빅데이터, 소위 말해서 4차 산업의 핵심 기술 요소들이 있는 하이엔드 레벨의 잡에서는요, AI를 만드는 일은 계속적으로 수요가 넘칠 거란 얘기를 하죠. 그리고 굳이 자동화를 해서 생산성이 없는 일 있죠? 그게 뭘까요? 근데 대부분이 우리가 속해 있는 분야죠, 그죠? 구간이라 볼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자동화가 되면서요, 결국에는 잉여 인력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존 경쟁에서 치열하게, 지금 노동의 종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양극화는 더욱더 좀 심해질 것 같아요. 좀 더 큰 자본과 플랫폼화 시키는 어떤 대기업 위주의 어떤 체계로 바뀔 것 같고요, 더욱더요. 또 스타트업 기업들도 더욱더 혁신적인 어떤 기술들을 요구할 것 같아요. 자, 올해 코로나가 터지면서 우리 서민들의 삶은 되게 힘들었잖아요. 그렇지만 올해 최고의 히트 상품이 뭘까요? 백신이었잖아요. 근데 아무나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위기 때 기회를 바꾸는 어떤 그런 창의적인, 혁신적인 기술이었던 거죠. 버티는 것이 꿈이 되어버린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3대 뇌관이 있지요, 여러분들. 부동산은 거품이고요. 자영업은 몰락되어 있고, 그죠? 가계부채는 증가하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 그래서 저는 이걸 고장난 자본주의라고 이렇게 표명하고 싶어요. 나노 시대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직은 더 작아지고 개인주의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으로서 이렇게 뭔가를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치열한 경쟁 사회가 좀 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만의 파이프라인은 뭘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월급으로는 더 이상 나의 미래를 갖다가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요즘 영끌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영혼을 끌어모아서 대출을 받아서 뭐 주식을 산다든지, 그죠? 투자를 한다든지, 특히 요즘 코인, 젊은 분들 코인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부업이라는 개념이 직장을 다닐 때에는 그게 죄 짓는 것 같은 느낌도 받았어요, 저희 시대 때는요. 그런데 지금은 보편화돼 있죠. N잡너, 투잡, 그리고 뭐 회사에서도 커리어 피보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요, 수입의 다변화를 만들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 대안으로, 나만의 파이프라인을 암의 대안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근 들어와서는요, 내러티브 자본이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요즘은 워낙 기술이 보편화되어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그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테슬라 하면은 보통 뭐가 생각나시죠, 여러분들요? 전기 자동차? 화석 연료를 쓰게 되면 결국에는 지구가 병든다는 그 의미에서 대안으로 전기차를 만들어내고, 처음에는 황당해 보이지만요, 전기 자동차를 또 만들어서 보편화시키면서 그 사람이 이게 맞구나. 그 과정 속에서 진한 서사가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요즘 각광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아메이 회사의 서사는 뭘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아메이 내러티브 자본은요,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앞장에서 제가 그런 얘기 했죠. 고장난 자본주의.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더 나은 삶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사업의 기회를 무상으로 제공해 준다는 어떤 그 선한,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가 어떤 진한 서사가 있고요. 또 이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가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그런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메이 회사는요, 생필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일상생활에 반드시 있어야 될 품목이죠. 아메이에서 나오는 생필품들의 리스트업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기서 몇 가지를 사용하시나요? 자, 어떠한 방식으로 사업을 하냐 그러면요, 바로 이거예요. 생필품 바꿔 쓰고 자랑하기가 아메의 어떤 시작과 끝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35%의 캐시백을 어떻게 나눠주는 건지, 보편적인 어떤 유통 구조예요. 제품을 만들어서 광고를 하고 이런 다단계 형태를 통해 가지고 우리 소비자에게 오는 게 보통식의 어떤 유통 구조입니다. 아메는 1959년도에 좀 특별한 생각을 했어요.
제품이 광고를 한다 해서 제품의 질이 좋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좋은 제품 만들어서 그냥 소비자에게 다이렉트로 써보게 하고요. 그분들이 좋으면 자랑하는 그런 구조의 어떤 아이디어를 만들어서요. 우리는요, 제품을 써보고 좋으면은 소개하고 자랑을 해서요. 광고, 유통의 어떤 비용들을 갖다가 우리에게 사업의 기회를 줄 수 있고, 그리고 총 매출액의 35%를 보너스로 지급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돈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형태로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제가 있어요. 그리고 나한테 소개시켜준 분을 갖다 우리 스폰서라 얘기를 하죠.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아내 언니로부터 이 아메 사업을 소개받았거든요. 저도 제품을 써서 좋아서 동생과 친구에게 자랑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한 20만 포인트를 썼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보너스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언니의 전체 매출액은 80만입니다. 예, 80만이면 여기 ULF에 보시면요. 6%가 적용돼요. 그럼 48,000원이에요. 그죠? 이 48,000원을 언니가 다 가져가는 건 아니죠. 자,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60이죠. 60이면 6%죠. 36,000원이죠. 그러면 이 48,000원에서 36,000원 빼준 나머지 금액이 언니의 보너스예요. 자, 그러면 동생과 친구는요, 누구에게 자랑도 하지 않고 소개도 하지 않았었어요. 단지 그냥 애용만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20만 포인트를 썼다 해서 이분들도 20만 포인트에서 3%가 주어져서요, 6,000원, 6,000원, 또한 12,000원. 그러니까 36,000원에 이 12,000원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빼준 나머지 금액 24,000원이죠. 그죠? 언니가 먼저 시작했지만 언니는 12,000원 받고요. 저는 좀 늦게 시작했지만요. 저는 24,000원 배를 더 받았어요. 보너스를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아메이는 공정한 거예요. 그죠? 요즘 공정이란 말 되게 좋아하죠. 그죠? 노력한 만큼에 대한 대가. 언니는 저에게만 알렸지만 저는요, 동생과 친구에게 두 사람에게 알렸다는 거죠. 이게 가장 아메이의 어떤 보너스의 가장 기준표고요. 자,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고요. 이런 제품들 리스트업이 있죠. 그 생필품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치약도 쓰고 칫솔도 쓰고 해서요. A라는 분이 3%, B 3%, C 3% 조합해서 내가 9%가 되었을 때 나를 갖다가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 그래요. 올해부터는요. 30%를 더 주게 되죠. 보통 수입은요. 10에서 한 15만 원 정도. 추가 선물로 브론즈 키트라는 제품도 좀 주어지고요. 저희 집에서는 자식과도 같은 강아지 2명이요. 한 달에 한 3%를 조금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지들은 3% 한다고 우기네요. 어쨌든 그만큼 쉽다는 거예요. 생활이고 사업이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브론즈 빌드란 피는요. 그 3%가 또 소개를 하고 소개를 해서 6% 이상이 되면요. 나는 브론즈 빌드가 돼요. 보통 한 100만 원 정도 되고요. 물론요. A그룹은 그때는 9%, 12% 깊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나도 또 다른 분에게 소개해서요. 전체 볼륨이 15% 이상, 400만 볼륨 이상이 되면은요. 100만 원 정도의 평균적인 수입이 됩니다. 아메 수입이 특징이 뭐냐 그러면요. 매달 나오고 평생 나오고 증가되고 상속되는 어떤 자산 수입 개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까요? 생필품이다 보니까 떨어지면 재구매가 일어나겠죠? 예, 재구매가 일어납니다. 반복적으로요. 그리고 제가 아메 사업 시작할 때는 한 100여 가지였거든요. 제품이요. 신제품이 지금은요. 매달 몇 가지씩 막 나오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미 1000가지가 넘었다 그러죠. 예, 그리고 회원이 또 증가하고요. 저는 저 혼자 시작했지만 지금 몇천 명의 어떤 회원이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다 회원을 다 관리하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자, 100만 원이란 금액이요. 짧게는 보통 6개월 정도. 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1년 이내에 다 이 브론즈 빌드의 구조를 만들 수 있어요. 가정주부님들 딱 모자라는 금액이 얼마죠? 얼마 정도 추가적으로 수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100만 원요? 예, 너끈합니다. 예. 자, 파운더스 플래티움에 대한 얘기죠. 팀이 만들어지면서 애용자 클럽이 늘어나면서요. 그 중에서는 나도 한번 아메이 사업을 한번 해볼래 하신 분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런 분들을 도와서요. 어쨌든 내가 1000만 볼륨 이상이 되면요. 1년에 한 번을 하게 되면 SP라 그래요. 한 200에서 한 250만 원 정도의 보너스가 생기고요. 3번을 하게 되면 GP라 그래요. 자, 그리고 플래티늄은 정식사가 기준인데요. 이제는 1000만 볼륨을 어느 정도 안정화 좀 시킬 수 있는 단단한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시고, 그러면 한 250에서 한 300 정도 보너스가 되고요. 12번을 하게 되면 파운드스 플래티늄이에요. 단단하죠. 그죠? 직장을 다니면서 가정일을 하면서도요. 한 2, 3년 정도 지나면요. 반드시 이게 돼요. 저도 직장을 다니면서요. 한 2년 만에 파운드스 플래티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메 하게 되면 해외여행 다닌다고요. 그 기준이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되면 갈 수 있어요. 연봉은요, 최소한 5,000원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내가 기존에 하는 일을 하면서도 이런 자산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거죠. 코로나 시기로요, 경제가 다운이 많이 돼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도요, 작년도 회계기준 마감 성장률표예요. 작년도 6% 성장을 했고요. 그런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요, 무점포 사업이에요. 만나지 못하니까 점포 사업들은 장사가 안 되는 거거든요. 월세 줘야 되죠. 인건비 줘야 되죠. 그죠? 근데 아메는요, 만남의 최소 단위 1대1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업은 코로나 상관없이 막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면역력과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개인 건강에 대해서, 가족 건강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아메이 제품이요, 생필품이고요, 가정을 돌보는 제품 위주고요, 건강을 돌보는 제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아메이는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서도 계속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나도 생필품을 써야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의 위기를 보면서 저는 아메이 사업의 크기가, 아메이 사업이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또. 자, 시간이 지나서요, 내가 파운더스 플래티넘 됐듯이요, 내가 알리신 분들을 세 그룹을 도와서 그분들도 역시 연봉 5천에서 한 6천만 원 정도 될 수 있는 파운더스 플래티넘 세 그룹을 함께 만들면요, 나는요, 파운더스 에메랄드라 그래요. 12개월 하게 되면 파운더스 에메랄드에서요, 매년 해외여행을 다닐 수 있고요, 약 1억 정도. 이 부업으로 해도 된다니까요. 이게. 저도 파운더스 에메랄드 부업으로 해서 만들었었어요. 결코 작은 돈이 아니죠, 그죠? 예. 시간이 지나서요, 내 파운더스 플래티넘 사장님이 동기부여를 받아서요, 본인은 더 열심히 했어요. 이렇게 6개의 그룹을 갖다가 PT상으로 만들면요, 다이아몬드라 그래요. 이렇게 되면 1차, 2차, 3차에서 연말 다이아몬드 보너스까지 다 합치면요, 보통 1억 5천에서 2억 정도. 현재 제 핀이 다이아몬드거든요. 예, 그리고 해외여행도 1위 이상을 가는데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가죠. 참 편안하더라고요, 타보니까요. 아메이는요, 누구나 성공할 수 있고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요, 아무나 성공 못하는 영역이죠. 그죠? 아메이 창업주는요,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AI가 같은 그런 어떤 신기술을 요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우리 가정에서 쓰는 생필품들, 보편적인 제품들을 갖다가 활용을 해서요, 누구에게나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메이 이야기하면요, 나는 못한다 얘기를 하거든요. 아무나 안 된다는 얘기를 하죠. 맞습니다. 예. 내 자신을 갖다 그러니까 아무나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스스로를 좀 존귀하다는 마음으로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예. 저도 아메이 하기 이전에는요, 그런 걸 몰랐었는데요. 아메이를 공부하면서요, 나도 꼭 성공해야 되겠구나. 나도 좀 가치 있는 사람이 좀 돼야 되겠구나. 나는 좀 특별한 사람이라는 감정을 가지기 시작했었어요. 예. 벌써 3년이 됐네요. 예. 아무나 못한다는 얘기, 특별한 사람만 된다라고 했죠. 예. 이분은요, 전라도 광주에 계시는 그 당시 74세, 저 같은 다이아몬드 사장님이시거든요. 이분을 보면 평범한 우리 옆집 할머니 같잖아요. 우리 어머님 같잖아요. 이분도 꿈이 있었겠죠. 그죠? 그런데 아메이를 통해서요, 이렇게 성공을 해가지고 다이아몬드가 돼서 이렇게 스피치한, 참 감동이지 않습니까? 이게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의 어떤, 예, 과정이 증명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해서 성공했냐 그러면요, 이 아메이는 와서 배우시고요, 배운 걸 갖다가요, 알려주시는, 예, 이런 성공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공 시스템대로 각 그룹마다 고유의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은요, 서사가 있는 기업들, 그 기업이 더욱더 창조적이면서 그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실행해 나가는 그런 기업들을 갖다 선호한다 그랬죠. 아메는 결국에는요, 그 서사가 선한 영향력 같습니다. 이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걸 갖다가요, 함께 고민하면서 서로 도울 수 있는, 그래서 서로가 좀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좀 되었으면 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